안녕하세요. 짱슌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한 방에 정리하는 우리 마인드맵 특강입니다. 자,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평면 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우리 계속해서 이제 1학년 2학기 파트에 들어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 거고요. 전체적인 기하 파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기본 도형 파트는 끝났고요. 이어서 평면 도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평면 도형은요.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. 하나는 다각형에 대한 내용이고요. 또 하나는 원과 부채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크게 평면 도형을 두 줄기로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그럼 이 다각형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다각형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. 그 중에 우리가 학습 목표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다각형에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. 그래서 다각형이 무엇인지 배워볼 거고요.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야. 그러니까 선분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이 있을까요? 자, 한번 그려볼까요? 선분 두 개가 이렇게 있어. 둘러싸일 수가 있을까? 없죠. 그래서 우리가 도형 중에, 즉 다각형 중에는요, 삼각형부터 출발하는 거예요. 알겠지? 그래서 선분 세 개로 둘러싸였잖아. 그러니까 삼각형도 다각형 중에 하나.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 쭉 있을 수 있겠죠? 이런 다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, 이때 다각형에 대한 대각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건데, 대각선이 무엇이냐 하면, 자, 내가 있어. 어떤 한 꼭지점을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요. 내 양옆에 있는 거랑 연결하는 것은 대각선이 아니야. 얘를 둘러싸이는 변이잖아. 그치? 그러니까 양옆에 있지 않은 나머지 점과 연결하는 것이 대각선입니다. 그러면 삼각형에서 대각선이 있을 수 있을까? 내가 있어. 근데 양옆이랑 연결하는 건 대각선 아니래. 연결할 꼭지점이 없죠. 그래서 삼각형은 유일하게 대각선이 없어요.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요. 이때 이제 이게 대각선이다라는 걸 알았고, 그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어떤 공식들을 배우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빠르게 구할 수 있는 식들을 배웁니다. 자, 우리가 이 부분은요,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요.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, 전체 꼭지점이 n개가 있다. n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 항상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나 빼고 양옆에 있는 점을 빼기 때문에 3개를 뺄 거야. 그게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입니다. 아시겠죠? 이렇게 할 거고요. 그렇다면 한 꼭지점이 아닌 전체 대각선의 총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. 그렇다면 각각의 꼭지점의 수를 곱하면 되고, 자, 곱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다 2번씩 중복된 수가 다 포함이 된 거야. 그래서 전체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할 때는 중복된 만큼을 나눌 거예요. 2를 나눕니다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공식을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고요. 그 이해를 통해서 다음의 식들을 외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.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. 그리고 이어서, 자, 대각선의 내각과 외각을, 즉 대각선이 아니라 다각형이라는 것의 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, 그때 내각과 외각에 대한 이해를 해볼 거고요. 말 그대로 내각이라는 것은 안쪽에 있는 각을 뜻하고요. 외각이라는 것은 바깥쪽에 있는 각을 뜻해요. 그래서 그들의 각에 대한 내용들,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얘가 한 내각이 되는 거고요. 요 녀석이 외각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사이의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. 우리가 수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, 기하 파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. 특징, 내각과 외각을 하나씩 더했잖아? 그럼 몇 도가 되냐면 항상 180도가 됩니다. 그리고 한 외곽의 크기는요, 그와 이웃하지 않는 나머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라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. 삼각형의 외곽에는 이런 내용도 있구나. 그래서 전체적인 다각형의 내각과 외곽의 크기의 합, 그리고 정다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까지 구해내도록 하겠습니다. 전체적인 다각형, 그러니까 사실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, 십각형, 12각형 여러 가지 다양한 다각형들이 있겠죠. 그 다각형들의 내각의 크기의 합을
구할 수 있는 식을 배울 거예요. 그 요령들을 파악할 거고요. 기본이 되는 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합이 몇 도죠? 180도예요. 사각형은 360도예요. 그럼 오각형은? 이라고 했을 때 이걸 다 외울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거예요. 예를 들어 하나만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지금 오각형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자, 내각의 크기의 합은요, 안쪽에 있는 이 각들을 다 더한 크기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. 그 요령은 삼각형을 이용할 거예요. 이렇게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낼 거고요. 삼각형이 총 몇 개 만들어졌어요? 3개 만들어졌죠. 그러니까 삼각형의 총, 즉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몇이야? 180도가 되는 거죠. 여기도 180, 여기도 180, 여기도 180. 그러니까 오각형의 이 안쪽에 있는 각들의 모든 합은요, 180도 곱하기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. 그럼 몇 도가 되는 거예요? 540도가 되겠습니다. 이런 얘기예요. 그 중에서도 그냥 오각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얘가 정오각형이라고 했어. 그러면 정오각형은 모든 네 각의 크기도 똑같고요. 모든 이 변의 길이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각도 다 똑같고요. 크기가 변의 길이도 다 똑같아요. 그럼 각의 크기가 5개 있는데 5개가 똑같대. 그러면 하나,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구하고 싶어. 그럼 요 크기는 어떻게 구해요? 당연히 전체 540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5개가 다 똑같대요. 그러니까 어떻게? 아하, 108도가 되는구나. 한 내각의 크기도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. 이 말이죠. 이런 이야기들을 해낼 겁니다. 그리고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 합과 정다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. 자, 다각형들의 우리가 외곽이라고 했어. 근데 외곽, 바깥쪽에 있는 모든 각들의 합은요, 항상 삼각형이든 사각형이든 오각형, 육각형, 칠각형, 십각형, 십이각형 모두 다 똑같아요. 몇 도냐면 360도예요. 그래서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일정하게 모두 360도예요. 내각의 크기의 합은 모두 달라질 수 있는데요. 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외곽의 크기의 합은요, 모두 일정하게 360도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형태 생각하시면 돼요. 카메라의 조리개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. 그들이 닫힐 때는 어째 합해서 360도 한 바퀴 삥 돌아지죠. 그 외곽들을 쫙 합하게 되면 360도가 됩니다. 자, 이런 의미로 우리가 360도 외워주시면 되고요. 항상 모든 외곽의 크기 합이 똑같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정다각형이래요. 우리가 정삼각형, 정사각형처럼 정다각형들의 한 외곽의 크기는요, 한 내각의 크기 구한 거랑 마찬가지로 그 외곽의 크기 또한 다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정오각형의 외곽의 크기다라고 했을 때는 360에서 몇을 나누시면 돼요? 5를 나누시면 돼요. 그죠? 그래서 얘 또한 같은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시면 돼요. 예를 들어 정십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요. 정십각형이기 때문에 외곽도 10개가 나올 것이고 10개의 크기가 모두 똑같겠습니다. 10으로 나누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정다각형의 외곽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. 전체적인 틀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럼 이제 우리가 평면 도형이, 즉 우리 앞에 다각형에 이어서 다각형이 있다면 뭔가 곡선으로 둘러싸인, 그죠? 원과 부채꼴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. 자, 다각형이다라고 했을 때는 선분, 딱딱딱딱 우리가 직선의 형태인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얘기했고요. 자, 원과 부채꼴은 좀 이야기가 다르죠. 원이라는 것의 의미들 살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원은 무엇입니까? 라고 했을 때 동그란 거요.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. 자, 이제 원은 원의 중심 한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의 모임이 무엇이다? 원이 됩니다. 라고 할 수 있고요. 그 원의 중심에서 일정한 거리까지를 뜻하는 얘가 반지름입니다. 라고 대답할 수 있고요. 그죠? 그러니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? 지름이 되는 거죠. 이런 용어들은 초등학교 때 충분히 다뤘고요. 이제는 조금 더 다양한 용어들을 체크합니다. 중학교 과정에서 부채꼴을 이제 나가기 전에 우리가 호라는 게 무엇인지, 현이라는 게 무엇인지, 할선이 뭐고, 부채꼴이 뭐고, 중심각이 뭐고, 활꼴이 무엇인지 그 뜻들을 알아봅니다. 간략하게만 볼게요. 자, 호라는 것은 원의 일부입니다.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즉 원의 일부를 뜻한다라고 보시면 돼요.
그 다음에 현이라는 것은요,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얘를 이어버리는 거예요. 원의 일부 아니에요. 이게 현이에요. 자, 이 호와 현으로 이루어진 도형을 다음과 같이 어떤 모양이 되었어요? 활 모양이 되었죠. 그래서 활골이라고 할 수 있고요. 원의 중심, 자, 여기는 점까지 원의 중심, 여기는 점까지 반지름과 반지름, 그리고 이 호로 이루어진 부채 모양의 도형을 우리는 부채꼴이라고 할 거예요. 그러면서 나오는 그 중심점과 연결된 이 각이 있겠죠. 이 부채 꼴에 관련된 중심 각의 크기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용어들을 파악한다라는 것 살펴보시면 돼요. 그리고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의 크기와 호의 길이,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건데요. 단순하게 설명할게요. 내가 피자를 먹어야 돼. 여기 끝에 치즈가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러면 똑같은 요 중심각을 가진 피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. 여기 있었죠. 자, 여기 똑같은 중심각을 가진 피자의 끝에 치즈 넣어진 양,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어때요? 똑같겠죠. 즉, 호의 길이가 중심각이 같다면 얘도 똑같습니다 라는 것 알 수 있고요. 내가 피자 2개를 이렇게 붙여놨어. 그럼 중심각이 2배가 되겠죠. 그러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치즈의 이 길이 또한 2배가 되겠죠.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, 중심각이 3배가 되었어. 호의 길이도 3배가 됩니다. 그렇다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넓이라고 체크를 할게요. 양 피자에. 당연히 중심각이 2배 되면 넓이 또한 2배, 중심각이 3배 되면 넓이 또한 3배,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니? 그 관계성 잘 살펴주시면 돼요.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들을 배울 거예요. 뭐 엄청 복잡해 보이죠? 그죠? 봤더니요, 막 S가 나오고 L이 나오고 막 2파이 곱하기 360분의 X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요. 우리 하나의 개념만 아시면 돼요. 중심각과 그 다음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라는 내용. 중심각과 이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한다라는 내용만 아시면 이 공식들이 복잡해 보이나 아주 단순하게 외워질 겁니다. 그 외우는 요령들, 그것들은 수업에서 선생님 또 자세하게 풀어주도록 할게요.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는 것 정도, 정비례 관계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번 시간 마인드맵 특강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 우리가 선생님이랑 또 집중적으로 개념 시간에 살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개념 시간에 오시면 되고요. 다음 시간은 평면 도형에 이어서요. 자, 입체 도형에 대한 내용들 살펴볼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평면 도형에 대한 마인드맵 특강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특강에서 만날게요. 안녕!